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은 입으로만 떠들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 위기 상황에서 한국만큼 믿을 수 없는 나라도 없다. 최근 한 국제회의에서 일본의 정치인이 한국을 향해 던진 말입니다. 그것도 전 세계 외교관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말이죠. 그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외교관의 얼굴이 굳어졌고 다른 나라 대표들도 어색한 침묵에 빠졌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규모 9.0의 대지진과 거대한 쓰나미가 덮쳤을 때 말입니다. 약 2만 명이 사망하고 실종되는 대참사 앞에서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분노할 것입니다. 왜 이런 진실이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지 말이죠. 13년 전 그날 한국이 보여준 진짜 모습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국제 포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정치인이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1년 대지진 당시 진정한 도움을 준 것은 미국과 중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글쎄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참석했던 한국 외교관 김정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죠. 주변 각국 대표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일본 정치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항상 말만 많고 실제 행동은 부족합니다. 2011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된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때 독일 대표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하지만 일본 측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확실합니다. 우리가 직접 겪은 일이니까요. 한국의 지원이라는 것도 결국 형식적인 수준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절대적인 진실인 양 말이죠. 김정수 외교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이런 순간을 수없이 겪어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그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보죠.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런 순간을 대비해 늘 준비하고 다녔던 것이죠. 2011년 3월 11일 지진 발생 후 한국 정부는 단 5일 만에 긴급구호대를 파견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 16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한국구조대는 총 10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의료진, 구조 전문가, 통역관까지 완벽한 팀이었죠. 일본 정치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져간 구호 물품은 담요 3,000장, 라면 30만 개, 생수 6만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 외교관은 계속해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센다이 공항 인근 도호쿠 지역에서 직접 수색 구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미야기현과 이와테현에서 생존자 구조와 시신 수습에 직접 참여했죠. 위험을 무릅쓰고 말입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고 있었죠. 그런데 김 외교관의 진짜 반격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두꺼운 파일이었죠. 한국의 민간 봉사단체들의 활동을 아시나요? 일본 정치인이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국제적인 구호단체들이 지진 발생 일주일 만에 긴급 구호팀을 파견했고 총 10억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단체는 이재민 3만 명에게 직접 구호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치인이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점점 당황의 기색이 역력했죠. 한국 적십자사는 15억 원의 성금을 모금해서 일본 적십자사에 전달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와, 이 정도 규모였다고요? 정말 놀랍네요. 김 외교관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작은 마을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이라는 인구 3,0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이 무려 500만 원이었어요. 김 외교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3,000명이 모은 500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평균 1,600원 이상을 낸 셈이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만 총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이 정도의 민간 참여는 흔하지 않은데요. 하지만 김 외교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외교관의 목소리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가장 감동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춘 후 감정을 추스르며 계속했습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용돈을 모아 30만 원을 보냈어요.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김 외교관이 실제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본 친구들아 힘내. 우리가 응원할게.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도와줬어. 이번엔 우리가 도와줄 차례야. 회의장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일본 정치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죠. 대구의 한 80세 할머니는 평생 모은 적금 500만 원을 통째로 기부하셨습니다. 김 외교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이웃이 고생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못 먹고 살 때도 이웃들이 도와줬는데. 그 할머니는 매달 연금 30만 원으로 생활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일본 정치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김 외교관이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점심값을 아껴가며 100만 원을 모았어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1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제주도의 한 농민은 자신이 기른 감귤 1톤을 무료로 보냈죠. 심지어 노숙자 한 분도 자신이 가진 전 재산 3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 외교관은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 위험이 커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다른 나라 구조대들이 안전을 이유로 철수를 고려할 때도 한국 구조대는 끝까지 남아서 구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국경이 어디 있느냐며 끝까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방사능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도 말입니다. 김 외교관이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죠. 그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의료진들이 자원에서 통역 봉사를 했어요. 한국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을 위한 임시 보호소가 설치되었습니다. 항공료가 비싸져서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본인들을 위해 무료 항공편을 제공했죠. 캐나다 대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것까지요? 정말 세심한 배려네요. 이때 일본 정치인이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의 목소리에서 이전의 당당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김 외교관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아서 모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때까지의 것들보다 훨씬 두꺼운 파일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런 지원 활동을 전혀 홍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웃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겸손한 태도네요.
요즘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다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이런 활동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외교관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일본에 보낸 전체 지원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 지원 50억 원, 민간 차원의 성금과 구호물품 150억 원, 민간 봉사단체들의 활동비까지 합치면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총 250억 원이 넘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캐나다 대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250억 원이라고요? 그것도 홍보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네, 맞습니다. 한국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일본 정치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죠.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일본 정치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작아져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정말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김 외교관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시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일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죠. 독일 대표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다른 나라 대표들도 하나둘씩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장 전체를 가득 채웠죠. 프랑스 대표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한국의 이런 진정한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겠어요. 영국 대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일본 정치인도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한국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김 외교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베풀 때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기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요.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김 외교관에게 개별적으로 다가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캐나다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네요. 저도 제 나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꼭 전하겠습니다. 호주 대표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나라와 더 많은 협력을 해야겠어요. 스웨덴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날 이후 그 일본 정치인은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2011년 대지진 때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우정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 글은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일본 국민들이 댓글로 이렇게 남겼죠. 우리도 몰랐던 한국의 진짜 모습이네요. 정말 고마운 이웃이었구나. 앞으로는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와 이웃이라니. 해외 언론들도 이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한 유명 해외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죠. 한국의 숨겨진 선행, 13년 만에 밝혀져. 이웃을 위한 조용한 나눔, 한국의 진짜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인류애였습니다.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부터 3,000명 작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성금까지, 초등학생들의 용돈부터 80세 할머니의 평생 적금까지, 노숙자의 전 재산 3만 원부터 농민의 감귤 1톤까지, 방사능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서 생명을 구한 구조대원들까지, 이 모든 것이 모여 총 250억 원이 넘는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실천했을 뿐이죠.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도 않았고 정부에서 홍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다만 그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1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움을 받은 당사자들조차도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실천한 진정한 나눔. 그리고 우리가 이어가야 할 아름다운 전통. 이 모든 것이 2011년 그 순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TV에서 일본의 참혹한 상황을 보며 마음 아파하셨던 순간을, 우리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셨던 순간을,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250억 원이라는 거대한 사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꼭 들려주세요.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런 분들이었단다. 너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단다.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떠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순간에 진짜 도움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조용히 겸손하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DNA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 당당하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우리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들로 말이죠. 감사합니다.